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최근 출간된 소적을 통해 다시 제기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전략 등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백악관 내 전략이나 비화들이 전직 당국자와 언론인들의 회고록을 통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CNN 방송의 짐 슈토 기자는 10일 출간한 서적 미치광이 이론, 트럼프가 세계와 맞붙다에서 북핵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던 지난 2017년 미국 정부가 실제로 군사 옵션을 고려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 등을 통해 일부 공개된 슈토 기자의 책 내용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두고 사적인 논의를 했으며 행정부 관리들은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으면서도 북한 도발에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군사 공격 가능성을 거론하기 시작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20여 발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도발의 수위를 높였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군사 공격 여부를 논의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의 주요 시설만을 제한적으로 타격한다는 의미의 코피 전략이 공공연하게 거론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North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나오기 며칠 전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 미국령 괌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었습니다. 슈토 기자는 그러나 이 같은 대북 군사 전략을 현실적으로 보는 군 관계자는 거의 없었다면서 이는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전쟁으로 가는 첫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과 한국의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동향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의 저서에서도 일부 엿볼 수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 출간한 자서전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미치광이 전략을 사용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군사행동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으며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게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유엔에서 대북 최대 압박 전략을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행정부 내 대북 전략에 대해 행정부 출신 인사들과 담당 취재 기자들이 책으로 공개하는 사례가 최근 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난달 발간한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당시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축소나 중단을 요구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를 선뜻 받아들였다는 내용과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시각은 차이가 크다는 내용 등을 밝히면서 국내외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될 미한 연합군사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검증 과정은 없을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거듭 확인했습니다. 전자권 전환 검증 여부에 대한 미한 양국 간의 미묘한 입장차가 보이는 가운데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에 대한 양국 정부의 주요 목표가 다를 수 있다면서도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11일 다음 주 실시되는 미한 연합훈련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작전 운용 능력 FOC 검증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존 서플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연합훈련에서 전자권 전환 관련 검증 절차가 포함되는지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조너선 호프먼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지속적 연합훈련 실시 이유 중 하나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이 있다고 했던 발언은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연합훈련 중 완전 운용 능력 검증 실시 여부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지난 28일 한국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이번 연합훈련에서의 완전 운용 능력 평가 추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에서 FOC 검증과 관련한 질문에 한미 국방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연합지휘소 훈련 시행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반도 전문가인 스캇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국장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 운용 능력 FOC 평가와 검증 연습은
전자권 전환의 필수적 중간 단계이지만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한국군의 완전 운용 능력 검증보다 미한 연합방위 태세 유지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검증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 등의 이동이 크게 제한된 만큼 이번 연합훈련은 완전 운용 능력을 검증할 만큼 큰 규모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설정한 연합훈련의 주요 목표가 다른 점을 지적했습니다. The U.S. sees the primary purpose continues to be the maintaining Allied readiness under difficult circumstances of having to curtail them either for diplomatic or medical reasons. The Moon administration is very eager to achieve OPCON transition during its tenure, even though both countries agreed that the transfer would be based on a conditions-based philosophy rather than timeline-based.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케이트린 보토 아시아 프로그램 연구원은 시간의 문제일 뿐 전자권 전환은 미한 두 나라의 공통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Although the Moon administration has focused so intensely on OPCON transfer, I think it's a major priority for the U.S. too. So I think it would be a mischaracterization to say that there's a big dispute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about whether to focus on readiness or OPCON transfer. I think it's certainly a priority for both. 그동안 미국과 한국 측 모두 이번 훈련에서 전자권 전환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가능한 이번 훈련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마치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입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 정권이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 전에 미사일 시험 등 위협을 가하는 도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하원 중진 의원이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인 아미베라 의원은 11일 미국 외교협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대선 전 미북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는 중요하지만 북핵 협상은 장기적인 과정이 될 것이며 대통령 한 명의 임기 안에 북한 비핵화 목표가 실현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이나 최근 홍수 피해 같은 자연재해와 관련한 대북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북한 사이의 인도적 지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북한 당국의 분배 투명성이 더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나왔습니다. 또 지원을 받는 북한 당국뿐 아니라 지원 단체의 투명성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정찬배 기자입니다. 한국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온라인 강의에서 북한 전문가인 한국서강대학교 김영수 교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걸림돌은 분배의 투명성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원된 물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국제기구가 북한을 지원할 때 기준으로 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한국 정부나 민간단체의 지원도 이 같은 분배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가장 인도적 지원에 걸리는 게 분배의 투명성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면 줄 곳에 제대로 갔는가, 딴 데로 빼돌리지 않았는가. 김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정확한 통계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투명성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황사 측정기를 우리가 2개나 줬는데도 황사 측정한 통계를 주질 않아요.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걸 뭐 해달라 그러는가. 아니 줬으면 통계를 줘야 황사 측정이 되지 그랬더니 우린 일 없어. 괜찮답니다. 안 줘도 된답니다. 이 같은 분배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준 한국 정부와 국내외 민간단체들이 지원 내용을 먼저 공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서독 정부가 동독 주민들을 지원했을 때도 지원 사실을 서독 국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공개했기 때문에 중복 지원도 방지하고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투명하게 우리가 지원한 걸 우리 언론 사회, 우리 사회에 공개하게 되면 대북 지원 물품을 북한 지방 관리가 슬쩍 착복하는 것을 못하죠.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도 북한에 지원된 인도적 물품이 제대로 전달되고 적재적소에 사용됐음을 꾸준히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지원해 오고 있는 국제기구의 경우 주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 오고 있지만 한국 정부와 민간 단체의 경우 북한의 반발로 이 같은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북한에는 같은 민족으로서 또 특히 인도적인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급이 이 북측에게 모니터링, 이것을 엄격한 모니터링 요구를 할 때 북한이 좀 뭐랄까 상당히 좀 반발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왔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명성 문제는 지원을 받는 북한 당국뿐만 아니라 지원을 해주는 한국 측 민간 단체들에게도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원을 받은 기부금 등의 정확한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제는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대북 지원은 꾸준히 계속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통일부는 지난달 30일 인간단체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신청한 소독약과 진단키트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물품 67만 달러어치에 대한 대북 반출 승인을 밝히면서 물품 지원을 받는 북측 단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도 협력 사업의 성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북한 측 계약 주체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명도 공개하지 않아왔다고 설명했지만 대북 지원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모금 과정과 분배 과정을 투명하게 집행할 경우 대북 인도적 지원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정찬배입니다. 유엔은 북한 홍수 피해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렉 유엔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시아 지역의 홍수 피해와 관련해 한반도 역시 폭우 피해를 겪고 있다며 특히 북한에선 이달 들어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팀은 이 문제와 관련해 북한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며 필요하거나 요청을 받을 경우 취약 지역 이재민들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산하 인도주의 지원 사무국도 최근 관련 보고서를 통해 계속된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북한 주민 약 540만 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특히 시간당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황해 남북도와 대동강, 예성강 주변 등은 범람과 홍수로 인한 막대한 인명피해,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유럽연합은 우려한 바 있습니다. 한국 법원이 탈북민 단체에 대한 통일부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2일 탈북민 단체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통일부의 허가 취소에 대해 선고일로부터 30일간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이날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밝혔던 등록법인 25곳에 대한 사무검사를 11일부터 시작했고 대상 범위를 사회, 문화 분야로 확대해 다음 주부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통일부 조치에 대해 탈북민 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강철한 공동대표는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의 계속되는 우려와 비판에도 통일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 인권운동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검사 대상을 확대한 통일부의 발표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